네, 안녕하세요. 간호사 취업비법의 저자 송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호사 취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간호사 취업에 대해서 좀 뜨거운 상황이에요.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이게 작년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간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 왔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 작년에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신규 간호사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자살 사건은 신규 간호사가 태움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러면서 간호사 인력 부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되었고 그리고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렇게 법안 추진까지 이제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간호사 10만 명을 충원하겠다라는 법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병원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자기가 원하는 병원이 있었는데 스펙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면 그래도 조금 자신감 있게 지원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호사 취업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학점이 좋던지 아니면 토익 점수가 높던지. 저한테 토익 점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토익 점수가 정말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병원은 아직까지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좀 중요해요. 특히 학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로 이거를 보완을 해서 좀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병원, 우리가 흔히 빅5라고 얘기하는 대형병원에서도 학점이 3점대 초반이신 분이 있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삼성의료원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토익 점수가 950점. 그래서 내가 학점이 좀 낮다 싶으면 토익을 확 올려서 이거를 보완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할 인재를 선발하는 거예요. 저 신규 간호사가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그 비율이 한 30%가 넘어요. 매년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규 간호사 선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1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고 가장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농사거든요. 그런데 신규 간호사가 3명 중 1명이 그만둔다 그러면 그 농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최대한 우리 병원에서 오래 일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스펙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필할 수 있으면 승산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잘 모르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 항목에 따라서 이제 면접관들이 이거를 읽어보고 이 지원자한테는 이거를 조금 더 물어봐야겠다라는 질문을 뽑아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조금 더 잘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잘 쓴 자기소개서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질문에 맞는 답을 하셔야 되세요. A라고 물었는데 B라고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역량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내 장점 얘기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긋나거든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조금 어긋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답을 원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술 읽혀야 돼요. 이렇게 책도 술술 읽히는 책이 잘 팔리고 많이들 선호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를 300에서 몇 천 건까지 읽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350명을 뽑는데 지원서가 3,000장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읽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안 읽히니까. 읽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면접관들이, 인사 담당자들이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글솜씨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최소한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먼저 그 지지부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술술 읽혀야 된다고. 근데 술술 읽히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읽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되지 막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지부진하지 않게 조금 깔끔하게 단정하게, 자기소개서도 좀 단정하게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거, 자신을 어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과장이 심해서 자소설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소설, 이렇게 허황된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자기가 만약에 자소설을 써서 이제 서류에서 합격이 돼서 면접을 간다 그러면 면접에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면접에서 일단 그냥 탈락이에요. 그거는 기본 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이다 그러면 15에서 20 정도만 이렇게 좀 약간 잘 포장해서, 근데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인데 내가 그 포장을 한 1000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를 할 때도 단점은 좀 포장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단점을 이제 장점처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버릇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교정을 받으시던지 해서 부정형 단어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에요. 우리 첫인상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래로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김건모 씨가 불렀던 첫인상이라는 노래,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간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간호사 이미지는 이 병원이 선호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들, 뭐 단정하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뭐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어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 싸나운 인상이라든지 약간 좀 기가 세 보인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제 화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 아니면 옷으로 요거를 커버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간호사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저한테 화장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메이크업 샵에 가서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메이크업 샵에서 하면은 오히려 화장이 좀 많이 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오히려 그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평소처럼 하시는데 평소보다 약간 조금 더 단정하게 뭐 아이섀도우나 립스틱 정도 신경 쓰셔서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간호사 면접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직무 면접,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성 면접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지원자들이 직무 면접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고 내가 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직무 면접보다는 인성 면접을 답을 더 잘 하셔야 되세요. 직무 면접은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시거든요. 가끔 가다가 조금 어려운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센스 있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인성 면접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오래 일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인성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 인성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성 면접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 정도,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성 면접의 질문은 그냥 면접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간호사들은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학점도 좋고 토익도 좋은데 제가 이런 스펙으로
대형 병원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왜 안 되는데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지방대라서요, 뭐 3년제라서요, 뭐 그런 이유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감 없이는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아예 취업도 지원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큰 스펙이고 가장 강력한 거고요. 내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병원에 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취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간호학생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다른 분들은 그냥 간호학과 들어갔으면 취업이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우리 앞으로가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간호사는 힘들어야 되나? 그러면 간호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견뎌야 될 그런 무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고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